1966년생 말띠 2026년 보금살의 경고. 엎드려 울 것인가? 다시 일어설 것인가? 66년생 병호생 말띠 여러분, 이번 영상 놓치지 마세요. 오늘은 1966년 병호년에 태어나 뜨거운 태양과도 같은 열정으로 한 평생을 달려오신 우리 말띠분들을 위해 아주 특별하고도 엄중한 이야기를 전해드리려 합니다. 2026년은 다시 돌아온 병호년입니다. 내가 태어난 해와 똑같은 기운이 60년 만에 다시 찾아오는 해이지요. 이를 명리학에서는 보금살이라 부릅니다. 엎드릴 복자에 읊조릴 음자를 써서 엎드려서 신음한다는 다소 무서운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운의 실체를 정확히 알면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방대한 분석을 통해 병호생 여러분이 2026년 마주하게 될 총운과 재물, 사업, 건강, 애정운을 심층적으로 다루고 각 나이별로 주의해야 할 점까지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긴 영상이지만 인생의 큰 변곡점에서 등불이 되어줄 내용이니 끝까지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1966년생에게 2026년은 위험한가? 보금살은 말 그대로 나를 상징하는 간지가 똑같이 하나 더 들어오는 것입니다. 하늘의 기운인 병화와 땅의 기운인 오화가 중첩됩니다. 뜨거운 태양이 둘이요, 달리는 말이 두 마리인 형국입니다. 이것은 마치 거울 속에 비친 나와 싸우는 것과 같습니다. 내가 두 명이니 자아가 충돌하고 고민과 갈등이 극에 달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잘 달려오던 수레바퀴가 갑자기 멈춰 서는 정체의 시기이기도 합니다. 명리학적으로 보금살이 들어오면 환경의 변화보다는 내면의 고통이 커지기 쉽습니다. 내가 나를 괴롭히는 형국이니 마음 공부가 되어 있지 않으면 우울감이나 불안감에 사로잡히기 쉽지요.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복음은 단순히 저주가 아닙니다. 지난 60년의 삶을 되돌아보고 나머지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지 결정짓는 성적표와 같습니다. 그동안 덕을 쌓고 선행을 베풀어 온 분들에게는 오히려 이 멈춤의 시간이 거대한 도약의 발판이 될 것이고, 탐욕과 아집으로 살아온 분들에게는 뼈아픈 자성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2026년 61세 병호생 총운은 멈춤과 성찰의 미학입니다. 올해 병호생의 총운은 한마디로 정중동입니다. 겉으로는 조용해 보이나 내면에서는 치열한 폭풍이 몰아치는 해입니다. 병화는 예의와 화려함을 상징하지만 이것이 겹치면 오히려 시비와 구설로 변질될 우려가 큽니다. 사주 원국의 화 기운이 이미 강한 분들이라면 2026년의 강렬한 화기는 감당하기 벅찬 뜨거운 열기가 될 것입니다. 이럴 때는 무조건 속도를 줄여야 합니다. 새로운 일을 벌이기보다는 현재 가진 것을 지키고 내실을 다지는 데 주력하십시오. 보금살의 시기에는 세상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을 수 있으며, 인간관계에서도 거리감이 느껴지고 인연이 약해지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는 운명이 당신에게 잠시 쉬어가며 스스로를 돌아보라는 신호를 보내는 것으로, 이 시기를 휴식과 재충전의 기회로 삼는다면 복음은 흉살이 아니라 인생의 가장 귀한 스승이 될 것입니다. 재물운은 들어오는 것보다 나가는 것을 막아야 하는 시기입니다. 재물에 있어서 2026년은 매우 보수적인 태도가 요구됩니다. 보금살의 특징 중 하나가 배신수입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뒤통수를 맞거나 확실하다고 생각했던 투자처에서 큰 손실을 볼 수 있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특히 병호생분들은 성격이 시원시원하고 화끈하여 남의 말을 잘 믿는 경향이 있는데, 올해는 동업이나 금전 거래는 절대 금물입니다. 가까운 지인이라도 돈 문제만큼은 철저히 선을 그어야 합니다. 재물이 묶이는 운이기 때문에 부동산 매매나 큰 자산의 이동도 신중해야 합니다. 급하게 팔려다 오히려 손해를 보거나 계약 과정에서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026년의 재물관리 핵심은 수성입니다. 크게 벌겠다는 욕심을 버리고 가진 것을 잘 관리하며 지출을 줄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성공적인 한 해를 보낼 수 있습니다.
욕심이 화를 부르는 해임을 명심하십시오. 사업운 및 직장운은 확장이 아닌 내실의 안정기입니다. 사업을 하시는 병호생분들에게 2026년은 인내의 해입니다. 똑같은 글자가 겹친다는 것은 경쟁자가 강력해지거나 시장 상황이 정체되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함을 의미합니다. 새로운 프로젝트를 런칭하거나 사업장을 확장하는 행위는 불 속에 뛰어드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은 내실을 다지고 조직을 정비해야 할 때입니다. 부하 직원이나 파트너와의 갈등이 생길 수 있으니 소통에 각별히 신경 써야 합니다. 직장인이라면 명예퇴직이나 이직의 고민이 깊어질 수 있는 시기입니다. 하지만 보금살 운세에서의 이동은 대개 결과가 좋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불만이 있더라도 일단은 자리를 지키며 때를 기다리는 것이 현명합니다. 구설수가 따를 수 있으니 언행을 조심하고 동료와의 불필요한 경쟁보다는 협력을 택하십시오. 자신의 실력을 과시하기보다는 겸손한 태도로 주변을 살피는 것이 화를 면하는 길입니다. 건강운은 심혈관과 정신건강의 적신호입니다. 병호라는 간지 자체가 뜨거운 열기를 품고 있습니다. 2026년은 그 열기가 배가 되는 해이므로 건강관리에 정말 유의하셔야 합니다. 특히 심혈관 질환, 혈압, 화병과 같은 증상에 취약해질 수 있습니다. 마음속에 화가 몸으로 나타나는 시기이기에 스트레스 조절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작은 일에도 쉽게 흥분하거나 울컥하는 마음이 든다면 즉시 휴식을 취하십시오. 명상이나 요가 혹은 숲길을 걷는 것과 같이 열기를 식혀줄 수 있는 정적인 활동이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보금살은 엎드려 신음한다는 뜻이 있기에 우울증이나 무기력증 같은 정신적인 소모도 조심해야 합니다. 혼자 고민을 안고 가기보다는 가족이나 신뢰할 수 있는 사람과 대화를 나누며 마음의 짐을 덜어내십시오. 규칙적인 검진과 충분한 수면은 필수입니다. 몸의 작은 신호도 무시하지 말고 즉각 대응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애정운 및 대인관계는 가까울수록 예의를 지켜야 하는 해입니다. 애정운에서는 인연의 약화가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부부나 연인 사이에 사소한 오해가 커져 큰 싸움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내가 두 명인 것처럼 느껴지는 시기이기에 상대방에게 내 고집만 부리거나 상대의 단점이 유독 크게 보일 수 있습니다. 나를 몰라준다는 서운함이 갈등의 씨앗이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배우자나 연인에게 고마움을 표현하고 말을 아끼십시오. 자녀와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뜻대로 자녀를 휘두르려 하면 큰 반발에 부딪힐 것입니다. 대인관계 전반에서 배신수가 있으니 새로운 인연을 맺을 때는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오랫동안 알고 지낸 사이라도 올해만큼은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오히려 관계를 오래 지속하는 비결이 됩니다. 인간관계에서 오는 답답함은 결국 내 마음의 투영임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은 1966년생 병호생을 위한 2026년 보금살 특별 처방전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1966년생 병호생 분들에게 2026년은 단순한 한 해가 아닙니다. 내가 태어난 해의 기운인 병호가 60년의 시간을 돌아 다시 나를 찾아오는 환갑의 해이자 명리학에서 말하는 보금살의 정점에 서는 시기입니다. 하늘에는 두 개의 태양이 뜨고 땅 위에는 두 마리의 정마가 달리는 형국이니 그 기운이 얼마나 뜨겁고 강렬하겠습니까? 이 거대한 에너지를 다스리지 못하면 화상을 입지만 지혜롭게 다스리면 인생 이막을 여는 가장 강력한 동력이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1966년생 병호생만을 위해 보금살의 위기를 복으로 바꾸는 개운법과 삶의 지혜를 아주 깊이 있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1. 보금살의 본질과 병호생의 숙명. 보금살의 한자를 풀이하면 엎드릴 복에 읊조릴 의미입니다. 너무 고통스러워 엎드려 신음한다는 뜻으로 풀이되곤 하지만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전혀 다른 해석이 가능합니다. 이는 나 자신과 똑같은 존재를 마주하는 독대의 시간입니다. 거울 속에 비친 나를 보며 지난 60년의 세월을 정산하는 일종의 중간 점검 기간인 셈이지요.
특히 병호생은 천간과 지지가 모두 강렬한 불의 기운으로 이루어져 있어 성품이 곱고 화끈하며 추진력이 남다릅니다. 하지만 2026년처럼 불이 겹치는 복음의 해에는 그 열기가 지나쳐 스스로를 태워버릴 수 있습니다. 매사 잘 굴러가던 것들이 멈춰 서는 정체 현상은 사실 더 큰 사고를 막기 위해 하늘이 내린 브레이크와 같습니다. 이때 억지로 가속 페달을 밟으면 엔진이 과열되어 폭발하게 됩니다. 지금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을 점검해야 할 때입니다. 이 복음사를 극복하는 첫 번째 지혜는 자기 객관화와 감정의 절제. 복음살 운세에서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은 자신이 두 명인 것처럼 느껴지는 분열된 자아입니다. 마음속에서 이랬다 저랬다 하는 갈등이 심해지고 평소답지 않게 감정 기복이 커집니다. 66년생 병호생 분들은 자존심이 강하고 자기 주관이 뚜렷한데 이 시기에는 그 주관이 고집과 아집으로 변질되기 쉽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제3자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어떤 결정이나 감정이 솟구칠 때 바로 행동으로 옮기지 마시고 딱 3초만 멈추십시오. 거울 속에 또 다른 내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고 생각하며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지금 이 화가 정당한가 아니면 운의 기운에 휘둘리고 있는가? 이 자기 객관화가 이루어질 때 복음살의 혼란에서 벗어나 평정심을 찾을 수 있습니다. 3. 복음살을 극복하는 두 번째 지혜는 비움과 보시의 경제학. 2026년은 재물에 대한 욕심을 가장 경계해야 합니다. 병호생 특유의 승부사 기질이 발동하여 크게 한탕을 노리거나 무리한 투자를 감행하면 복음살의 배신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믿었던 정보가 가짜이거나 동업자가 등을 돌리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해입니다. 이때의 개운법은 오히려 비우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의 일부를 사회에 환원하거나 주변의 어려운 이들을 위해 베푸는 보시를 행하십시오. 애구는 일종의 에너지 과잉 상태입니다. 이 과잉된 에너지를 선행으로 미리 배출해버리면 나에게 닥칠 흉한 기운이 자연스럽게 소멸됩니다. 돈을 벌려고 애쓰기보다 지키는 것에 집중하고 남을 위해 돈을 쓸 때 오히려 내 재물 그릇이 단단해진다는 역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4. 복음사를 극복하는 세 번째 지혜는 육체적 휴식과 수기 보충입니다. 병오년의 복음살은 불의 기운이 극에 달한 상태입니다. 건강면에서는 심장과 혈관 안과 질환 그리고 화병을 조심해야 합니다. 몸속의 수분이 말라버리는 형국인이 의도적으로 물의 기운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생활 속에서의 지혜로는 자주 물을 마시는 것은 기본이며 수영이나 반신욕처럼 물과 접촉하는 시간을 늘리는 것이 좋습니다. 거주 공간에 수족관을 두거나 바다나 강이 보이는 곳으로 여행을 떠나 마음을 식히는 것도 훌륭한 개운법입니다. 또한 복음살의 해에는 잠을 충분히 자야 합니다. 잠은 명리학적으로 수의 기운에 해당하며 하루 동안 쌓인 화기를 잠재우는 가장 좋은 약입니다. 몸이 고달프면 마음이 날카로워지고 결국 그것이 운을 그르치게 되니 2026년 한 해는 자신에게 충분한 휴식을 선물하십시오. 5. 인간관계의 배신수를 막는 대화법. 병호생은 솔직하고 뒤끝이 없는 것이 장점이지만 복음살의 해에는 그 솔직함이 상대에게 비수가 되어 돌아옵니다. 똑같은 말이 들어오는 운에는 내가 한 말이 와전되거나 오해를 사기 쉽습니다. 특히 가족이나 오랜 친구처럼 가까운 사이일수록 예의를 갖춰야 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침묵의 시간을 늘리는 것입니다. 말을 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고 비판적인 시각보다는 긍정적인 면을 보려 노력하십시오. 누군가 나를 비난하거나 배신하는 기운이 느껴진다면 맞서 싸우기보다 거리를 두는 것이 상책입니다. 복음살의 시기에는 싸워서 이겨도 상처분인 영광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조용히 내 자리를 지키며 인연의 소중함을 되새기는 것이 인간관계의 애군을 막는 지혜입니다. 6. 마무리와 위기를 복으로 바꾸는 개운법과 심층 처방전. 시청자 여러분, 2026년 병오년이라는 거대한 화마가 몰고
올 복음살의 시기가 그저 두렵게만 느껴지시나요? 하지만 명리학의 본질은 정해진 비극을 감내하는 것이 아니라 흐름을 읽고 그 흐름을 나에게 유리하게 바꾸는 술법에 있습니다. 1966년생 병호생 여러분이 이 60년 만에 고비를 넘기기 위해 반드시 실천해야 할 3가지 개운법을 아주 구체적이고 깊이 있게 보완하여 전해드리겠습니다. 첫째, 선행과 보시의 구체적 실천은 애군의 분산과 대체입니다. 복음살 시기에 닥치는 배신수나 금전적 손실은 내가 가진 에너지가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안에서 썩거나 충돌할 때 발생합니다. 이를 명리학에서는 업보의 청산 과정으로 보기도 합니다. 이때 가장 현명한 대처는 내가 먼저 기분 좋게 에너지를 밖으로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보시라고 해서 거창하게 큰 기부를 떠올릴 필요는 없습니다. 2026년 한 해 동안은 무제칠시라 하여 돈 들이지 않고 베푸는 7가지 보시를 습관화하십시오. 주변 사람들에게 밝은 미소로 인사하는 화한시, 따뜻하고 긍정적인 말 한마디를 건네는 언시, 그리고 타인의 어려움을 내 일처럼 공감해주는 심심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특히 병호생분들은 자존심이 강해 남에게 굽히는 것을 힘들어하는데 올해만큼은 스스로를 낮추고 봉사하는 자리에 자신을 두십시오. 낡은 물건을 정리하여 필요한 곳에 기부하거나 지역 사회의 작은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행위는 나에게 닥칠 큰 사고나 질병의 애군을 작은 불편함으로 대신 치러내는 대수대명의 효과를 가져옵니다. 내가 먼저 내어준 에너지는 반드시 더 큰 복의 기운이 되어 여러분의 노후를 지탱하는 든든한 보험이 될 것입니다. 둘째, 멈춤의 미학을 통한 내면의 공성은 공부와 수양입니다. 복음살은 세상이 나를 멈춰 세우는 것이 아니라 나 스스로가 멈춰서 나를 들여다보라고 종용하는 운세입니다. 66년생 여러분은 지금까지 앞만 보고 달려오느라 정작 자신의 영혼이 무엇을 원하는지 들여다볼 시간이 없으셨을 겁니다. 2026년은 외부로 향하던 시선을 내부로 돌려야 하는 해입니다. 사업을 확장하거나 무리하게 새로운 인맥을 넓히는 대신 책을 가까이 하고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는 공부에 몰입해 보십시오. 이는 단순히 정보를 얻는 행위를 넘어 뜨거운 화 기운을 머리로 집중시켜 창조적인 에너지로 승화시키는 과정입니다. 명리 공부도 좋고 철학이나 종교 서적을 탐독하는 것도 훌륭합니다. 또한 취미 생활을 하더라도 결과물을 만들어내야 한다는 강박을 버리고 과정 그 자체를 즐기는 정적인 활동에 집중하십시오. 서예나 그림 혹은 흙을 만지는 도예 같은 활동은 병호생의 조급한 마음을 다스리고 복음살 특유의 답답함을 해소하는 데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이렇게 내면을 채우는 시간을 보내고 나면 2026년이 끝날 무렵 여러분은 이전의 나보다 훨씬 더 깊고 단단해진 진정한 어른의 품격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셋째, 화기운의 조절과 풍수적 비보는 수기의 운용입니다. 병오년은 천간의 병화와 지지의 오화가 만나 그야말로 용광로처럼 뜨거운 해입니다. 여기에 병호생의 본래 기운까지 더해지니 몸과 마음의 평형이 깨지기 쉽습니다. 이럴 때는 강렬한 불을 다스릴 수 있는 물의 기운, 즉 수기를 생활 곳곳에 배치하는 비보법이 필요합니다. 우선 시각적인 환경부터 바꾸십시오. 집안의 인테리어에 푸른색이나 검은색 계열의 소품을 활용하고 거실에 작은 분수대나 수족관을 두어 물의 흐름을 만들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잠자리는 머리 방향을 차가운 기운이 머무는 북쪽으로 두는 것을 고려해 보시고 일상에서도 붉은색 옷보다는 차분한 청색이나 흰색 계열의 의상을 선택하여 과열된 기운을 식혀주십시오. 음식 또한 중요한 개운의 도구입니다. 쓴맛이 나는 음식보다는 짠맛이나 신맛이 나는 음식을 섭취하여 신장과 방광의 기능을 돕고 몸 안의 열독을 빼내는 것이 좋습니다. 하루에 한 번 차분한 음악을 들으며 차를 마시는 습관은 복음살이 가져오는 정신적인 소모를 막아주는 가장 쉽고도 강력한 방패가 됩니다. 차가운 물로 세안을 자주 하거나 발을 씻는 습관 역시
머리로 솟구치는 상기된 기운을 아래로 내리는데 큰 도움을 줄 것입니다. 1966년생 병호생 여러분, 당신들은 이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태양과도 같은 존재들입니다. 태양이 밤을 지나 아침에 다시 뜨듯 지금의 복음살은 여러분의 인생에서 잠시 거쳐가는 밤의 시간일 뿐입니다. 이 밤의 등불을 밝히고 자신을 성찰하며 겸손의 미덕을 쌓는다면 다가올 2027년부터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평온하고 풍요로운 삶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거울 앞에 선 자신을 미워하지 마십시오. 그 거울 속에 나를 따뜻하게 안아주고 그동안 참 고생 많았다고 다독여주는 2026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전해드린 이 세부적인 실천 방안들이 여러분의 운명을 바꾸는 소중한 씨앗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구독하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